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끝나지 않은 갈등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 경기, 인천에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 종료 후 대체 매립지로 이전해야 했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연내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와 인천시는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주민 반발이 극심해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논란,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논란을 함께 짚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님, 검단 시민연합회 이시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좀 큰 틀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도권 매립지가 올해 이제 사용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아직도 이제 이 대체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현재까지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 특별시, 경기도는 2025년에 종료한다라고 합의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자 협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됐을 때 그때가 이제 종료 시점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자기는 2025년에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언적 의미가 있고 요번에 이제 민선 8기에 당선된 유정복 시장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했는데 종료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그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겁니다. 환경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4차 공모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뭔가 가닥은 잡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4차 공모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시용 회장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그 현장의 좀 반응은 좀 어떤지요? 주민들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바라는 희망하고 이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와 동시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큰 상황이고요. 이유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되면 아니면 소각장 설치가 되면이라는 이 전제가 붙는 종료는 이 조건 충족 여부의 불확실성과 함께 당사자들이 언제든 책임 회피와 지연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지역 공약으로 내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책임 있는 그런 정부의 종료 선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종료 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의 과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이제 주민들의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종료 일정이 정말 제시가 이제는 돼야 할 때이고 맞습니다. 이 과정에는 우리 주민분들의 의사가 꼭 반영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예, 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4차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조건이 좀 대폭 완화됐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그 조건 완화가 실제 이 문제 해결에 좀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실패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환경부, 그리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입니다. 이 4주체가 어쨌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 기간 실패했던 원인은 첫 번째의 경우는 그런 겁니다. 구청장이 합의를 구해지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당장에 코앞에 선 건데 누가 응모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사자가 합의해서 오히려 응모의 주체를 확대하자. 이러한 어찌 보면은 응모가 불가능한 독소 조항들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모의 조건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그 시그널이 요번에 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 한 방송사에서 환경부 인터뷰를 했는데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도 문의 전화도 오고 응모 의사를 밝히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시 관련 뉴스 화면을 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지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시민 친화적이고 자연과 휴식 공간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뉴스 영상 보신 것처럼 이 매립지를 단순히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이런 공간이 아니라 뭐 관광 명소나 뭐 시민 친화적인 공간 이런 걸로 바꾸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장에서는 보니까 어떤 뭐 보상 범위, 뭐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주민들께서는 좀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번 이제 4차 공모에서 달라진 점이 매립지 면적 축소, 그다음에 민간 참여 가능, 사후 동의 부분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민간 참여하고 사후 동의 부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유지 중에 이제 난개발 등의 이유로 놀고 있는 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어졌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4차 공모에 이제 참여한 대부분이 민간 소유 부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사후동인데 현재 이제 폐촉법이 매립지 반경 2km 이내 주민을 영향권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갈등에 일어나는 요소들이 영향권 바뀐 수송도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4차 공모에서 이제 3천억 플러스 알파의 지원금을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제 범위를 근데 방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 피해를 받게 되지만 이 보상의 범위 밖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후 동의를 위한 지자체장의 설득 과정이 용이할 것인가? 가용 가능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연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용성 실패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 이외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분들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제 시민사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좀 어떤 형식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방금 이제 이시영 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 시민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개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망이나 광역철도망이나 그 외에 기타 편의 시설에 대한 그
그 주변 지역에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면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기타 여러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km 안 내지는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들도 대통령실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게 결국엔 주민의 수용성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개입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시용 회장님께서는 이번 그 4차 공모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4차 공모 이제 내용에서 제일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 매립지를 끝내고 싶지 않은 일부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이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 시민단체 대다수가 이 종료를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이번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실패한다면 인천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후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차 공모 기간 이번에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4차 공모 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 발표되는 게 접수받은 대상 지역의 수만 공개된다고 해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가 이유인데요. 제 좀 황당하죠. 어떤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제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 없이 또 이제 믿고 기다려 달라 아니면은 뭐 현실성 없는 대안이 나온다면은 이제 주민들을 기만한 대가를 뭐 선거를 통해서 치르게 되겠죠. 그 처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매립지 공모 조건도 완화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센티브도 확대가 됐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응모자들한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수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이 분명하게 역할을 하게끔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분명한 태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게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인천시장은 분명하게 그 과정에서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수건 사업에 대한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때 정부가 됐던 유 시장이 됐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어떤 신뢰를 줘야만 이 이제 매립지 종료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 정부에 좀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은 그 수도권 전체 생활 폐기물을 30년 동안 감당해 오면서 이제 악취, 먼지, 뭐 토양, 뭐 수질 오염 등 이제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지역 이미지 하락은 온전히 인천만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행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소극적 중재자 내지 방관자가 아니라 실질적 주체로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리딩해 주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타운홀 미팅 방식들, 주민들의 이제 양방향 소통들의 방식으로 절차적 정의를 수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정부가 이루어낸 정의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민주주의의 실현 사례로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과 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자협의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사자협의체의 그동안의 활동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아시는 바처럼 환경부나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서구 검단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갈등을 했고 3차 공모까지 실패한 이유도 그분들이 공모 조건을 물러서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요번에 대폭 완화했다라는 거는 그나마 접점을 찾았다라는데 긍정적인 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자는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4차 공모도 좀 더 희망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요번에 대선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얘기했던 거는 자, 매립지는 종료되고 그러면 종료된 그 유효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인천 발전을 위한 희망적 방안으로 가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종료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대통령도 한 거고 그리고 유효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제시를 한 거는 상당히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유효 부지에다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고 툭 던지고 간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조차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거든요. 타운홀 미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주민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사자 합의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뭐냐면 성공적인 결과를 대통령이 성과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주재의 타운홀 미팅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성과를 얻고 주민들한테도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좀 어떤 요구가 좀 나오고 있는지요, 지역에서는 또. 이제 대체 매립 확보를 한 이슈가 이제 쟁점화되면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한 이제 현실 인식 및 다양한 비전 제시 이런 게 된 거는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활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검단 주민들은 이제 선례로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난지도 매립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난지도 매립지 종료 후 개발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료 후의 희망을 또 보기도 했고요. 차후 이제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에서도 이런 발전적인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좋지 않은 선례도로 이제 뿌리 깊은 불신이 많은 지역에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종료와 더불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들이 공신력 있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되고 그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경주 방사성 폐기물 초보장 얘기도 좀 더 해주시죠. 네, 할까요? 제가 항상 이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데요. 그 방사성 폐기물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냐면 경주방패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있어서 단순 현금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역 활성화 사업 55억 건 등을 포함한 4조 7천억 지원금이 나갔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2개의 정부 부처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 주민의 희생에 부합하는 보상은 장기적인 계획에 추진해져지는 지역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조건들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대체 매립 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매립지 사용이 종료가 된다면 그 현재 있는 부지는 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종료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이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계획들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라뱃교가 서해 바다를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관광 문화 벨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천과 검단의 미래 먹거리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자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의견들 속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모든 메시지에 들어있는 생각들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결정의 주체는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아니면은 뭐 시에서 주도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립지 부지는 이제 3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료된 부지의 용도를 논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시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보지 못할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종료하려고 그러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우리들이 겪은 피해를 미래 세대에는 물려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상 차원에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의 토대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이제 그 국정과제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좀 얘기가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제가 들었거든요. 한 말씀 예. 좀 해주시죠. 네. 참 안타까운 뉴스예요. 어제 이제 나온 건데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국민기획위원회 이제 뭐냐면은 인수 과정이 없어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국정과제로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탈하고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론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타운홀 미팅의 본래 취지가 그 지역의 갈등 현안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경청을 하고 갈등 현안을 풀어서 통합을 이루자라고 하는 국정 3대 이제 기조 중에 하나인 경청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타운홀 미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를 푸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 가지고 정말 경청과 통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는 것이 경청 비서관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배진교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인천뿐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10월 10날 마감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빠른 시간 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시영 회장님이 얘기했던 우리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고 공감을 해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실상 보면은 인천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과제에 빠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해명도 해주시고 또 좋은 비전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용 회장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매립지 문제는 이제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에 이제 각종 매립지들이 있는데요. 전담기구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매립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 요소인 소각장 문제까지 좀 다루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요. 그동안의 매립지 문제는 이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 왔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오늘 토론회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하게 선출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 배심원단 등의 이런 시민 대표들을 만들고 그들이 참여하는 이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절차적 정의를 강화해야 됩니다. 시민사회의 그 협조는 이런 절차적 정의가 강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태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위에서 그냥 제시되는 거에 분노하고 어떨 때는 또 희망을 갖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정말 타운홀 미팅들 여러 가지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되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저협의체에서 이제 좋은 또 합의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제는 정부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우리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저도 좀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논란을 두고 인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당해온 인천. 이제는
종료와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는 유튜브와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